자, 세 번째 연사를 보시겠습니다. 발제하실 수도 있는. 세 번째로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연구원 손동료 원장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과 문화유산으로서의 와이기록 활동의 가치와 보존의 활용 방안,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서천의 지역문화 아카이브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동료라고 합니다. 안 힘드세요? 계속 시간이 나면 강연부 오늘 행사가 되게 길더라고요. 6시까지 말만 하는 행사를 괜찮을까 싶은데 기질에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기질에 한번 펴시고 여기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은 편하게 다니고 발제하시는 분께서 이런 또 아주 그냥 대단히 아주 너그러운 또 반응을 베푸십니다. 잠깐 밖에 음료도 있고 여러분들 과일 샐러드 저는 그냥 말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손동료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기록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한 30분 정도 저한테 시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30분 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록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 기록이 뭔지 다 알고. 그런데 아카이브라는 외래어가 어느새 우리 주변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되게 되면서 기록과 아카이브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오늘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미묘한 차이는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튼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누가 얘기하면 아니야 기록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기록 중요하다는 건 뭐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이 기록이 중요하고 의미 있고 교양 가치가 있다라고 최근에 들어서 많이 인식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인식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처럼 기록에 대해서 나도 무언가 활동하고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과거에도 있었을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마을 기록 활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없었거든요. 왜 그럴까? 저는 기록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고민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꽤 오래 고민을 한 결과 저는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우리가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과 제도의 영향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공기록물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 분 많이 계세요? 기록물법이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아무 상관없거든요. 뭐 모르는 게 창피한 것도 아니고 몰라도 아는데 아무 불편 없고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법을 우리가 다 알면서 살겠습니까? 모르는 거 전혀 부끄러운 일 아니고 몰라도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법을 왜 말씀드리냐면 공공기록물법이나 정보공개법이나 1990년대 후반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이상, 30년은 안 된 그 즈음에 생겼는데요. 공공기록물법이 무슨 법이냐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는 기록물을 반드시 남겨라. 그리고 이렇게 관리해라. 그리고 그 중에 가치 있는 것들을 영구 보존해라. 라고 하는 게 공공기록물법의 요지입니다. 정보공개법은 뭐냐면 그렇게 남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해라. 라는 게 정보공개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록관리법, 정보공개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고요.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관공서에서 했을 법한 일 중에 좀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하면 군청에다 전화합니다. 시청에다 전화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뭐 뜬금없이 길을 막 파헤치는 거죠. 근데 공사 안내판도 없어요.
그러면 전화하죠. 이 위험하고 소음나고 먼지 발생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묻죠. 1980년대 우리가 막 강하게 묻고 항의하고 이럴 수 있었을까요? 1990년대는 그런 법이 없을 때는요, 물어도 공무원들이 아니 주민들은 알 거 없습니다. 시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해도 할 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예산을 함부로 쓰면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의 이름 같은 건 몰라도, 법의 내용 같은 건 몰라도 이미 과거에 비해서 한 단계 수준 높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행동 양식이 변했고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아, 정부가 하는 일, 공공기관이 하는 일, 지자체가 하는 일을 시민들은 그 이유와 과정과 결과를 알 권리가 있구나. 안 알려주면 우리가 요청해서 알 수 있구나. 기록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우리들이 내 세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하시는 일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구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좀 딱딱한 말로 하면 이것이 제도적 민주주의의 발전이기도 하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어도 아, 관공서에 있는 기록들이 이제 공무원들만의 것이 아니구나. 시민들이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사회적 공공재지 누구만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더 이상 엄숙하고 멀리 있고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도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라는 인식이 차분히 우리 몸속에 머릿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게다가 바로 그 시점 2000년대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그 시대에 디지털 환경의 이 급속한 발전은 말로 못합니다. 좀 잡음이 많이 나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함께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조금 그 공감을 하실 텐데 컴퓨터 없을 때요, 인터넷 없을 때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있었죠. 편지 또는 전화. 근데 전화는 어떻습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잘못 걸면 엄마한테 혼나요. 저희 어렸을 때. 근데 전화 잘 못합니다. 편지 보내요. 편지 보통 얼마 갑니까? 가는 기간이 한 열흘에서 2주 갑니다. 일반 우편 붙이면. 그러면 한 2주 갔다가 그쪽에서 반가워하고 답장을 보내면 또 한 2주 걸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걸쳐서 주고받는 손으로 쓴 편지 안에 뭐 얼마나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안부 전하고 잘 지내냐, 그러면 사진 정도 넣어갖고 이쪽은 요즘 이렇다 이 정도겠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소통을 한다. 지금도 당장 하시고 싶은 분 가갖고 화상 전화 하시면 되잖아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백과사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것도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과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디지털 환경 이후에 우리 인간들 세상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이 양과 속도는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봤으니까 못 느낄 뿐이지 한 발자국 떨어져서 혹은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요즘을 바라보면 소통의 방법과 이 속도와 소통의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환경에서 사실은 사람들의 이 머릿속과 행동 양식은 엄청나게 변했을 겁니다. 저는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기록 얘기는 아닌데 요즘에 뭐 20대 청년들이 어떻고 MZ세대가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20대 후반에 아들내미 하나를 두고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속한 소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정도의 갈등 정도만 갖고 갈등 관리를 해내는 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이 세대 간의 격차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이렇게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그날 까부는 녀석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기분이 없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카톡으로 뭐
사는 거 뭐 있겠냐.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라. 그리고 너 뭘 하든지 괜찮다.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뭐 저 안 하던 메일을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걸 답장이 왔어요. 기억시오. 저는 갑자기 욕인가? 기억시오. 나중에 이제 감사 이걸 약자로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딜 봐도 한국 사람입니까? 외계인인지. 제가 그런 애랑 살아요. 그런데 그런 세대들하고 이 정도 갈등을 겪고 산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환경이 그렇지 않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빨리 큰 속도로 발전한 나라 별로 없죠. 유럽도 우리 같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큰 기록과 관련한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는 누구나 기록을 만들고 주고받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어디 사람들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2시에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실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뭔가 활동을 하시다 오셨겠죠? 여러분들 오늘 모르긴 몰라도 자이건 자이가 아니건 굉장히 많은 기록을 접하거나 만들거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나 오늘 특별히 한 일 없는데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사드셨으면 카드 긁었으면 기록 남았겠죠? 대중교통수단, 버스나 택시 타셨으면 그거 결제한 수단 남았겠죠? 그거보다도 문자나 이메일, 카톡 이런 거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심지어 나는 바로 옆에 살아서 어저께 술 너무 많이 먹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2시 돼서 싹 여기만 왔어. 난 오늘 별 기록 안 남겼을 거야. CCTV에 찍히셨을 거예요. 뭘 해도 남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마음만 먹으면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죠. 잘 안 되고 서투르신 분들도 조금만 배우면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기록을 선별해 본 적이 있나? 왜 안 하셨겠어요? 문자 왔을 때 광고 문자 같고 모르는 문자 같은 거 우리 다 지우잖아요. 그게 선별이에요. 가치 있는 것만 내가 취해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일, 사진을 찍거나 글자를 쓰거나 또 남한테 보내거나 선별하거나 하는 게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공정이에요. 기록을 만들고 남들하고 공유하고 불필요한 건 버리고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이게 아카이빙의 공정입니다. 과거에는 디지털 환경이 아닐 때 그게 좀 어려웠어요. 학교 다니실 때 수학여행 가거나 소풍 갔다 오면 사진 찍잖아요. 기념사진. 그러면 선생님이 이 사진 필요한 사람, 살 사람에서 손 들어갖고 몇 명 체크해서 그럴 때 필름 사진을 찍으려면 필름 값 들죠. 카메라나 집중마다 있나요? 카메라 어렵게 구해야 되죠. 또 이거를 현상에서 인화하려면 그 돈 들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내가 가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록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만 하지 않았지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아카이빙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익숙한 거예요. 과거에 사진 한 장 찍는 게 비용과 시간과 각오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메일 보낼 수 있어요. 문자 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아카이빙 할 수 있다. 게다가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 자리를 2글자로 상징한다면 뭘까라는 생각을 앞에 앉아서 너무 잠이 와서 점심시간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려니까 잠이 와요. 따뜻한 데다. 그래서 이제 딴 생각도 조금 하면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자발성인 것 같아요. 자발. 왜냐하면 오늘 밖에 있는 자료, 신문 자료 있고 자료집 있는데 하나는 4방, 8방 플러스 군으로 돼 있고 이 명의가요. 하나는 4방, 8방 플러스 재단으로 문화재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조직에서 문화재단과 군청과 손잡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모임에서 기록이 중요하고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기록 활동을 했는데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군청 협조해 주세요, 문화재단 협조해 주세요라고 해서 만든 자리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런 자리가 꼭 우리들에게 오늘 있는 것만 아닙니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있고요. 그렇게 한 활동들을 뭔가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거는 자신들이 한 활동이 너무 대견하고 소중하고 이걸 기억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서 남기고 자료집도 남기고 이렇게 전시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것을 남기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죄 짓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사람이 내 모든 것이 이렇게 밝혀지기를 바랍니까? 좀 숨기고 싶고 말 안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 했고 알리고 싶은 일 했을 때는 남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활동이 너무 떳떳하고 남을 위한 일이고 즉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는 건강한 법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생겼고 공공기록물법, 정보공개법,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문명의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의 성장이 있었고 이 삼박자가 갖추어지면서 기록이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라는 문화가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기록은 유행처럼 한번 왔다 갈 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새롭게 만나게 된 한 영역이다. 적어도요.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제가 기록 분야에서 경험한 바로 보면 여러 지역, 우리 충남 서천 말고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런 아카이빙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이 성장하는 속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그래프가 적어도 45도는 넘어섭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하루에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감 있게 완화되면 완화되지 뒤로 가거나 끝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이 활동, 기록 활동을 하는 모든 지역에서 다 이게 꾸준히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또 끊긴 데도 있고, 가다가 멈춘 데도 있고, 정체된 데도 있고. 아까 우리 미추홀 학산문화원 양정 팀장님도 솔직하게 이렇게 현황을 소개해 주시면서 예산 문제로 어려워서 좀 곤란함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각 지역에서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거나 아니면 지원하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지자체 장이나 문화기관 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중단되는 데들도 있고 정체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고 좀 기다렸다가 새로운 데가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고 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멈추거나 단절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거의 한 30페이지 준비했는데요. 한 페이지 열어놓고 10분을 했으니 이거 어떡하죠?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저는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가치라는 단어 하나만 공감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카이브라는 단어는요, 기록이라는 의미의 우리말하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건 맞는데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외래어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정리하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가치 있는 기록물. 그냥 뭐 자료가 많다고 해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인정된 기록을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기록물을 다루는 곳을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기관 또는 기구.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말 기록은 기록하다라는 동사 형태로 인식이 돼서 뭔가 이렇게 써서 남기는 기록하다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기록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뭔가 조사하고 써서 남기는 것만이 기록 활동이라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써서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물을 확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남겨도 되고요. 찍어놓은 사진을 모아와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아카이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만이 아니죠. 기록의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것.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과일컵 있지 않습니까? 과일컵 우리 이제 과일 다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모아서 재활용으로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한 50년 지나서 이 과일컵 50년 뒤에 사람들이 야 50년 전에 세상에 이런 데다 과일을 넣어먹었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박물관 가면 옛날에 고대 선조들이 사용하던 실생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과일컵도 지금은 그냥 버려져도 좋지만 어떠한 판단 기준에서 야 이거 남겨보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생활상을 보여주는 좋은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물을 정하는 가치 있는 기록물이 아카이브라고 했잖아요. 그 가치를 정하는 주인은 누구냐? 기록의 주인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문화유산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국가 지정 있고 도 지정 있지 않습니까? 기록도 똑같습니다. 국가 기록이 있고 도 지정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냐 없냐는 국가 기록원에서 할 일이고 도 입장에서 도 가치가 있냐 없냐는 도 기록원에서 할 일이고 서천군 마을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사방팔방 여러분들이 정하면 됩니다. 우리 이런 기록을 우리의 마을 기록이라고 하자. 우리 주민 기록이라고 하자.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아카이빙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야기하는 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 뭘 우리의 기록으로 삼을까? 근데 한 번, 두 번 이야기했다고 그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뭐 100가지가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부터 정하는 거예요. 먼저 할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거 한번 더 해볼까? 9년에는 이거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역 주민들 구술 체육한다 할 때도 아까 미추홀 학산 나온 동양화학 예를 들 때 눈에 번쩍 띄었던 게 1930년대 어르신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 참 귀한 기록이다. 무조건 어르신이라고 귀한 기록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한번 이렇게 역사하고 한번 이렇게 그분의 인생을 같이 세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930년대 생이시면 이분이 기억이 나시는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다니셨을 텐데 일제시대잖아요. 그러다가 10대 초중반에 6.25를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10대 중후반에 어쩌면 남자분이면 징병을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전쟁에 참전했을지도. 그러다가 생전 학교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른들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분단이 생겼어요.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가 돼서 원조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하여튼 당신들보다 구세대들은 어떻게든 잘 살게 해주려고 당신들은 드시고 싶은 거 못 드시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어가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뭐 독재다 민주화다 세상이 시끄러워요. 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냥 벌어야 됐어요. 그 어른들 얘기거든요. 그분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런 문예전당에서 이렇게 평일날 낮에 우리들이 한가롭게 모여서 과일을 먹고 세상에 기록 얘기를 하고 20년 전에 이럴 수 있었어요, 우리? 안 그래요. 그 어른 세대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못 살아요, 이렇게.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남기자는 누가 대신 남겨줘요? 그게 저는 마을 기록, 우리 활동, 우리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왕 하실 거면 좀 잘하자, 제대로 하자. 이런 거죠. 어르신 말씀을 듣고 녹음해갖고 갖고 와서 내가 들리는 대로 막 글을 만들어서 예쁘게 문장을 다듬어서 책을 낸다. 이거는 기록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책을 내는 활동이죠. 책 내는 활동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책 내는 활동은 책 내는 활동으로서 존중해요. 다만 아카이빙 또는 기록 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원천 기록 이런 표현도 나왔지만 기록은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훼손되지 않는 원천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잘 기록으로 남기려면 현재 제일 발달된 기술을 동원해서
영상도 찍어서 표정과 말투, 지역 방언을 쓰시면 그 방언까지도 잘 남기고 녹취문을 만들어서 책을 남기는 거는 그 다음 작업입니다. 필요하면 해도 되고 안 하면 천천히 해도 되고 우선은 그분이 표정과 말투까지도 정확하게 남기는가, 그 다음에 그렇게 남긴 사람들은 누군가, 또 왜 남겼는가,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이런 주변 정보를 남기는 거, 이게 이제 아카이빙 활동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많은 지역에서 구술기록집이라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임의로 요약한 글을 내고 책을 만들어 이게 구술기록이라고 해요. 이건 오해죠. 기록에 대한 오해. 원기록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재차, 3차 재활용할 수 있는데 결과물만 집중하게 되면 그거 하나 만들고는, 근데 그게 그 어르신이 말씀하신 진짜도 아닌데 내 의견이 개입돼서 만드는데, 이제 이런 오해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지역에 가치 있는 기록을 잘 원천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카이빙 활동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단순해요. 기록이 있어야지 뭘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기록이 있도록 만들려면 생산, 만들어내든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걸 모아오든지 수집, 그래서 한 곳에 있게 만드는 거고, 기록이 있게 되면 이게 훼손되지 않고 잘 영구적으로 보존되면서 필요한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정리분류해놓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책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교육 홍보자료도 만들고, 이런 일련의 활용행위들, 획득, 관리, 활용행위가 협력적으로 굴러가는 일, 이것이 아카이빙의 기본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말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이야기는 재밌게 길게 해드리고 싶으나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록을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산, 헤리티지라는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요,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이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세계유산 지정을 합니다. 기록유산 파트에 우리나라의 기록이 20개나 등재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4번째로 많이 등재한 나라입니다. 이 기록물 안에는 전근대 기록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승정원일기, 이런 조선시대의 기록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록을 사랑하는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죠. 그런데 왜 90년대 후반에 가서야 기록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쉽게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일제강점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제도와 정치제도는 단절이 되어버렸죠. 일본 식민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식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구와 제도만을 만들어서 남겨놓고 감나가는 문화유산들은 약탈해가고, 그것이 그들이 우리한테 식민지 조선에 처했던 그들의 태도였죠. 그런데다가 한국전쟁 거치면서 분단이 돼버리고 남과 북은 이제 완전히 적대시되고 남쪽은 불안한 정치체제와 가난한 경제구조 속에서 기록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지 못했던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100여 년간 기록이 단절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 서서히 다양성이 존중되고 제도적으로도 민주주의가 정착돼가면서 맞다, 기록을 해야 되지, 기록을 통해서 현 사회를 남기고 앞으로 교훈을 남겨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이런 인식들이 되면서 서서히 기록제도가 정착하게 됐다라는 흐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기록의 가치인데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강조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울산 교육지원청에서 기록 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한 사진들이 학교 기록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출신 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뭐 폐교된 데도 간혹 있지만 계속 운영되는 학교, 내가 나온 그 초등학교 홈페이지는 거의 다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학교 연협이나 자료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옛날 학교 사진들을 올려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의 중요한 기록이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학교 연협을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설립 인가 언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우수학교로 선정됐고요. 교장 선생님이 장관상 받았고요.
학급 수, 또 학생 인원 어떻게 조정됐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 중요하죠. 한 학교에 있어서 인가 어떻게 받고 부지가 어떻게 변했고 학생 수가 어떻게 변했고 몇 대 교장 선생님이 있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친구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요즘도 만나실 수 있잖아요. 만나서 밥을 먹고 차 한잔 하고 뭐 때로는 약주 한잔 걸치시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학교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학교 설립 인가 얘기합니다. 학급 종업 저 정원 막야 우리가 정원 조정이 몇 발에서 됐었지 막 이런 얘기합니다.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 뭡니까? 그때 뭐 재밌었던 얘기들, 또 약간 일탈했던 얘기들, 땡땡이 쳤던 얘기, 누구랑 좋아했던 얘기, 누구랑 싸웠던 얘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남중남고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지만 피바다 개돼지 이런 선생님들 꼭 계시거든요. 엄청 때려준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 얘기하고. 근데 그게 하찮습니까? 그게 우리의 역사고 우리들 진짜 우리들 삶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공식적인 학교의 이야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거대로 안에서 하는 거고 우리들 졸업생 동문들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남겨놓고 그랬을 때 한 학교의 종합적인 역사가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역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들이 술자리에서나 하는 얘기를 갖고 학교의 역사라고 우길 수도 없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진짜 역사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의 역사라는 건 뭐였냐? 대체로 관공서의 역사인 거죠. 관에서 또 공식 연구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의 역사라고 얘기들을 해왔죠. 물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들 얘기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살았고 뭘 입고 살았고 돈을 어떻게 빌려가면서 생활을 했었고 뭐가 물가가 얼마나 올랐었고 이런 얘기가 잘 안 들어요. 우리 삶의 이야기도 넣자.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공동체의 이야기 또 우리 삶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요. 그냥 역사 자료를 풍부하게 남기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역사의 무대로 스스로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활동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듯해도 여러분들이 수년간 스스로 해오셨다는 데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박수를 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덕들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몇 년간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땀이 묻어있는 결과들인 거거든요. 스스로 대견해 하시길 바라고요. 스스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풍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박근영 선생, 김영옥 선생, 남은희 선생 이렇게 주인공이 돼서 지역이 개발되는 거예요. 리조트 개발된대요. 그래서 서로들 이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 나누시는데 박근영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얼마 쳐준다 이런 소리 들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도 좋겠다. 근데 왠지 내가 살았던 집이 허물어진다는 생각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냥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김영 친구들입니다. 김영 선생님.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뭐 여기 정답이 우리들의 기록 활동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는 개인이나 임의조직, 민간단체나 기관, 문화기관, 뭐 도서관, 문화원, 문화재단,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은 군청, 그 다음에 그와는 별도로 사회적인 참사라든지 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바로 이번 주 화요일 날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민간기록 정책 연구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제가 책임 연구였거든요. 그때 조사를 했더니 한 1000개 가까운 단위에서 하더라고요. 1000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활동하신 형편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어떤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는가도 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000단위 이상의 기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요. 10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카이빙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다행히 그 화요일날 있었던 보고 연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히 요구하는 바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기록 활동하는 전국의 기록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국가기록원에서 마련해라. 그 요구를 아주 상당히 강하게 했거든요. 저 또한 또 참여자들도
그래서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머지않아 그런 뭐 외래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같은 게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제가 짧게 보면 내년 말, 빨리 보면 늦어도 9년까지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뭐 엄청난 지원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아카이빙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든지 하는 유용한 정보는 없는, 저는 일단은 그 단계만 되더라도 우리끼리 꽤 미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대님의 이제 기록과 관련된 용어 조금만 아시는 분 뭐 여기 충분히 계시겠지만, 아카이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 100년의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기록 단절의 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기관이지, 다른 나라는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처럼 아카이브가 있어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문화기관에는 도서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기록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만 한 100년 까먹고 살았기 때문에 기록관이 뭐야, 아카이브 뭐야 이렇게 새로운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그 앞자, 영문 앞자를 따서 갤러리 할 때 G, 라이브러리 할 때 A, 아카이브 할 때 L, 아카이브 할 때 A, 뮤지엄 할 때 M 이거 따서 글램기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문화기관은 글램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키비움이라는 새로운 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닌데, 이 개념은 존중해야 될 만한 게 뭐냐면,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도서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가 유사한 관련 기록을 찾으러 또 기록관에 갔다가 또 박물들을 찾으려는 거는 박물관에 가는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을 이용자가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말고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자.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의 각종 자료들을 그건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하죠.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하자라고 개념으로서 라키비움을 추구하자. 그래서 이런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어디까지나 라키비움은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같은 개별 기관이 아니라 기능으로서의 복합 기능을 하자라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 얘기 굳이 말씀드리는 거, 아까 이제 첫 번째 강 회장님 발표에서도 지역 박물관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역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꾸준히 우리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담은 기록을 꾸준히 모아가다가 언제 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등과 함께 통합적인 서비스 모델 만드는 것도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지금 한 5만이 좀 안 되는 인구지 않습니까? 서천군이. 여기에 그렇게 거대한 문화기관들을 꼭 많이 둬서 중복 예산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형편에 따라서 그런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카이빙 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은 뭐 이제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4대 속성도 중요하고 뭐 국제 표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 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내용과 구조와 맥락이 있어야 기록이다.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물통을 하나의 기록이라고 해보죠. 이 물통에 선생님이 오늘 강의하는데 목마르니까 이거 먹으면서 하세요 하고 줬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내용물이. 그러면 제가 이거 받고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 선생님을 처음 봤는데 이 라벨 포장지가 없이 그냥 투명한 병에다가 까만색 뭐를 담아가지고 저를 주고 맛있어요, 드세요. 그럼 제가 손도 먹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 까만 걸 주는데 그거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용기가 있고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먹는 건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걸 통에다 안 주고 책상 위에 이렇게 쭉 깔아주면서 핥아 드세요 이러면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형체를 갖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물통이라고 하면 내용은 이 안에 든 물입니다. 이 형태는, 구조는 페트병입니다. 맥락은 이 위에 라벨에 써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뭐고, 주원지는 어디고, 언제 생산했고, 어떻게 유통이 됐고, 이 브랜드는 뭐고 써있는 거. 이게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만든다, 사진을 한 장 찍는다, 영상을 하나 만든다,
기록물을 입수한다 했을 때 그 기록에 담겨있는 내용은 뭔지, 기록이 사진인지 문서인지 형태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떤 주요 내용이 있고 이런 간단한 설명, 맥락, 이 세 가지를 함께 확보해야 이게 기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거지. 셋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면 온전한 기록으로서는 활동하기 힘들다. 근데 이거를 의외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께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기록 활동하시는 동안 찍은 사진, 인터뷰한 내용들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계실 겁니다.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데 제가 좀 잘난 척하면서 지레짐작하는 건데 파일 명칭을 4박 8박 선생님들이 같이 똑같이 파일 명칭 정하는 규칙을 공유하고 활동하고 계신가요? 아니 한글 파일이면 한글 파일, 사진 파일이면 그 파일 명칭을 작성한 파일 컴퓨터에 저장할 때 한글로. 그러니까 잠시만요. 파일명. 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세요. 이 파일명이 이렇게 저장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저장, 이게 파일명이죠. 이게 파일명인데 여기 보면 발제 자료 1 해갖고 쭉 써있고 최종본 반갑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 발제 자료 2 해갖고 뒤에 이게 형식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록단이 작업한 파일 명칭은 같은 규칙으로 파일 명칭을 만들자. 예를 들면 앞에다가 6자리로 251212 6자리 생산자, 생산 1. 그 다음에 언더바하고 파일의 제목, 뭐에 대한 내용인가. 언더바하고 작성자, 죄송합니다. 방갑주, 손동유, 양지원. 딱 요 세 가지만 약속하고 그대로 해놔도 적어도 우리 기록단이 활동한 거는 한 곳에 모아놓으면 정리도 빠르고 금방 찾아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파일명 정하는 습관대로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는 날짜를 안정하시는 분이 있고 어디는 작성자 이름 안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 활동 올해 한 거 쭉 파일 모아서 여장하게 넣어서 갖고 있어요. 올해 함께 활동하신 분들은 이거 알죠. 그렇게 해서 매장하다가 한 10년치 쌓여요. 그 다음에 새로 마을기록 하려는 분들 하나도 못 찾아요. 어디 뭐가 있는지. 저희 마을 기록 분류 카드에 의해서 네. 분류표를 나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목사님이 네. 거기에 따라서 모아진 자료들을 네. 다 그렇게 분류하고 아 너무 잘하시는 정하고 거예요. 있어요. 네, 너무 잘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이 아주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 요즘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모 종교단체이긴 한데 10년쯤 전입니다. 사진을 자기네 교단 사진을 4억을 들여서 디지털화했대요. 옛날에 인화된 사진. 그런데 검색을 할 수 없대요.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수소문 해갖고 네가 뭐 아카이빙 뭐 한다음에 와갖고 자문 좀 해줘.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했냐면 스캔 받으면 왜 자동 이름 붙여줘요. DSLN 1, 2, 3 4억 원어치를 전부 다 그렇게 붙여줘요. 그러니 어디에 무슨 사진인지 알 수가 없죠.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선생님들 이거 무슨 사진 같으세요? 이거 서울시 아카이브, 서울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사진 언뜻 보시면 이제 뭐 데모하는 사진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가 이렇게 막.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기록원에서 메모해놓은 메모가 아니라 이제 정식 명칭은 기술이죠. 디스크립션 해놓은 내용을 보면 1975년도 용산 삼각지에서 민방위훈련을 하는. 그런데 이거는 공공기관의 사진 관리를 위한 디스크립션은 저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5년 서울 용산 삼각지 민방위훈련 딱 요 세 가지 내용만 들어도 이 사진이 확 오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기록 활동은 이것처럼 장황하게 디스크립션 할 필요 없다.
필요한 요소 몇 가지만 해도 사진이 확 전달될 수 있다.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개별 파일의 날짜, 제목, 생산자 이름 이것만 통일시켜 놓으면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지 않다.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게 약속 잘하고 약속 지키면 된다. 다시 한번 저는 강조드리는데요. 기록의 가치. 여러분들이 좌고우면하고 남의 지역 오늘 사실은 그 김석환 선생님이 몇 지역 제 선진사의 발표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지게 그 지역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별로 선진 사례도 모범 사례도 아니다. 근데 거기도 참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예를 들면 충북 진kam이나 청주시 이런 데를 아카이빙 열심히 했고 동네 기록관 마을 아카이브로 참 이름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우리가 거기를 이른바 벤치마킹 참고할 만한 그런 딱히 어떤 지점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증평의 경우는 수십억을 투입했거든요. 마을 기록했거든요. 우리 1년에 지금 비용 얘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겠죠. 서로 기분 나쁠 때 막 싸울 것 같아요. 수십억 투입되고 청주 5년간 200억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견줄 때를 좀 봐야 돼요. 제가 미추홀분들하고 인연도 오래되지만 참 박수치고 응원하고 마음이 좀 편하지만은 않은 게 정말 예산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같지는 않습니다. 서천보다는 10배는 많습니다. 근데 그 10배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어렵게 여기 예산 조금 저기 예산 조금 문화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갖고 주민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우리하고는 좀 결이 맞지 않을까? 수십억 이렇게 투입되는 데를 놓고 와닿는 게 별로 없죠. 그냥 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비교하고 이렇게 견줄 만한 사례를 어디 없을까 하다가 이제 미추홀 학산 문화원을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서천군 인구가 5만이 좀 안 돼서 4만 7천, 8천 이렇게 통계가 되는데 연간 예산은 7,3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7,300억의 1%면 70억이죠. 0.1%면 7억, 0.01%,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면 7천만 원. 저는 7천만 원만, 10,000분의 1만 민간기록 활동에 투입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한 10분이 그거 가지고 정말 큰일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단 실장님이 중요한 얘기 하는데 가셨어요? 이거 궁금했다 들려드릴게요. 7천만 원 사실 군 전체 예산의 10,000분의 1이기 때문에 많다면 많은 거지만 이 활동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7천만 원을 우리 활동가분들 뭐 다 인건비로 쓰겠답니까? 적절한 활동비는 지급돼야 되겠지만 사업비로도 활용하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지역에서 조력하시는 분들 일하시는데 그냥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분들 그 어디로 가는 돈도 아니에요. 지역에서 다 줘야 되는 돈이죠. 근데 참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순대 좋아하십니까? 저는 서울 경기 지역 저희 부모님은 다 이북에서 피가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라고 딱히 없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주로 성장을 했는데 클 때까지 순대는 소금, 고춧가루 섞은 소금 찍어 먹는 게 단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 가보니까 이제 여러 지역의 친구들이 오잖아요. 어떤 친구는 초장 찍어 먹고, 어떤 친구는 막장, 어떤 친구는 새우젓 없으면